네, 오늘은 이제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 보라면은 정말 작은 부위인데 잇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잇몸 때문에 각종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은 어느 부위가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뒤에는 그게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초 쪽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팔, 다리로. 특히 다리 쪽으로 이렇게 헌대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게 안 아물고 그게 고름이 생기고 막 수술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잇몸도 사람에 따라서 잇몸 쪽으로 이렇게 염증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몸 쪽으로 헌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잇몸 질환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가장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도 아주 다양합니다. 흔히 풍치다. 또 잇몸이 허약해서 치아가 흔들린다. 또는 잇몸에서 피가 난다. 피고름이 난다. 썩는 냄새가 난다. 몹시 아프다. 또 잇몸이 내려 주저앉는다. 자꾸 위축돼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다 몸의 내부적인 어떤 원인이 있더라.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해야 잇몸이 정상적으로 치료가 돼서 불편함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잇몸 질환에는 아주 뚜렷한 원인이 있는데 증상만 없애려고 그러면 그것도 물론 치료되죠. 치료죠. 치료나 그 약기운이 있을 때는 증상이 없어지나 또 약기운 떨어지면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돼요.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오늘 배울 섭생으로는 이런 섭생법이라든지 한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한방 치료를 받으면 근본 원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치, 잇몸 허약으로 인한 치아 흔들림, 잇몸 출혈, 잇몸이 하얘지거나 검어지거나 또는 푸른색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몸 내부 기운의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잇몸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잇몸에 영향을 끼쳐서 잇몸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잇몸 질환의 한의학적인 원인을 보면 잇몸이 위쪽 잇몸이 있고 아래쪽 잇몸이 있잖아요. 위쪽 잇몸은 위장과 연관됩니다. 아래쪽 잇몸은 대장과 연관돼요. 그러니까 대장이 찬 사람은 대장이 또는 열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바로 아랫잇몸이 좋지 않아요. 위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위장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윗잇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윗잇몸만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어. 위장을 치료해 주니까 낫더라 이런. 이 사람은 항상 와서 잇몸이 불편해 보면은 아래 잇몸이 좋지 않아요. 대장을 좋게 해주니까 그 불편하고 반복되던 현상들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참 인체라는 게 묘한 거예요. 한의학이 묘한 게 아니라 인체가 묘한 거예요. 어쩌면 위쪽 잇몸은 위장이고 아래쪽 잇몸은 대장이야. 참, 또 누가 이걸 발견했을까?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잇몸 질환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명문화세예요. 명문화세는 게 뭐예요? 불이 시원찮아서 싹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치아가 나올 나이가 됐는데도 안 나와.
이게 명문하세예요. 그러면 제때에 치아를 영구치를 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이러면 바로 잇몸 질환이 많이 나타나서 아주 만성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경우, 피고름이 나오는 경우 아주 몹시 아파서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대 잇몸이.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명문하세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고 이렇게 명문하세인지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영구치를 제 나이에 다 갈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다 갈았으면 명문하세에 의한 것이 아니야. 다른 원인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다른 애들은 다 영구치가 나왔는데 저는 영구치를 안 갈아서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갈았어요. 그것도 영구치가 3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명문하세에 의해서 병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잇몸 질환이에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잇몸 질환이 오는데요. 스트레스 어느 곳이나 다 붙는지 아시죠? 네.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요. 수험생인데 보니까 발바닥이 전부 다 얼었어요. 근데 대학교 딱 합격대 때는 소리를 든 순간 슬금 났더니 다 났어. 치료를 하지 않은데도. 또 한 애는 아주 예민하게 생겼어. 날카롭게 정말 미인형으로 코도 어떡하고 아주 고집이 불통이야. 근데 엄청 수험생 때 힘들어 하더라.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잇몸이 다 드러났어.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잇몸이 차츰 회복이 되더라고요. 왜? 아직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자연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치료도 많이 받았겠죠. 좋은 치료, 좋은 약도 많이 먹었겠고요. 그다음에 어혈. 어혈이라는 것은 타박 또는 수술 또는 산후 출산 후에 어혈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 보면 잇몸이 안 좋고 붓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지만 잇몸의 색깔을 보면 푸르둥둥해요. 그게 어혈의 색깔이에요. 혓바닥을 봐도 그래요. 그다음에 풍열이라는 것은 잇몸이 붓고 고름과 악취가 나요. 풍열이. 얼굴에서 오는 병은 다 여기서 오는 병은 다 풍열이에요. 잇몸도 여기 있잖아요. 귀가 멍멍하다,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들린다,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한다, 코가 막히고 비염이 있다. 이게 다 같이 올 수 있어요. 잇몸 질환. 이걸 풍열에서 온대요. 근데 풍열에서 오는 거의 특징은 얼굴에 점이 많아요. 또 코가 붉어요. 코가 붉으면 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잇몸 질환을 오면 바로 풍열에서 오는 것이다. 같은 잇몸이 아프고 잇몸이 고름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도 풍열에서 오는 것은 바로 얼굴이라든지 코가 붉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위열입니다.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내고. 자기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속이 비면 쓰려요. 또 속이 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그냥 생목이 올라오기도 하고 갉아막는 것 같이 그냥 막 쓰리고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들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살이 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배가 고파서 먹기 시작하면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게 위혈이야.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당이 떨어진 것처럼 배가 고프면 아주 그냥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막 축 처져요. 이게 위혈인데 이런 사람들이 잇몸 질환을 많이 앓더라. 예, 이런 사람들이 잇몸 질환을 앓면 잇몸에서 피가 나오거나 잇몸이 자주 붓거나 이가 내려앉거나 그러면 위혈에 의해서 잇몸 질환이 온 것이기 때문에 위혈을 쳐주면 잇몸 질환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쪽 잇몸 질환은 위장이라고 그랬죠? 사위탕이에요. 위의 기운을 사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너무 항진돼 있으면 깎아주고 저하돼 있으면 올려주고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아래쪽 잇몸 질환은 대장과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대장의 기운을 돋궈주는 거예요. 명문화세 얘기했죠? 화력이 약해서 제때 올라와야 되는데 새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팔묘환을 써야 되느냐 온신산을 써야 되느냐. 팔묘환은 두상이 큰 사람이요. 두상이 큰 사람이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모자를 써보면 모자가 맞는 게 없대. 군대에서도 자기 모자가 맞는 게 없대요. 특수 모자라서 중대장이 구해왔는데 그것도 안 맞더래. 어떻게 하 그거. 온신산이라는 것은 코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코가 휜 사람이 있어요. 왜 휘었을까요? 차니까 휘었죠. 따뜻하면 펴져요. 차면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휘는 거죠. 기차 철로 보세요. 따뜻하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거요. 큰 사고로 이어져요. 잘못되면요. 예, 철로 잘못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잇몸으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화를 제거해주는 그런 한약을 쓰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잇몸 질환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아와 잇몸 질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치아를 맞부딪혀서 신을 모으고 치아를 맞부딪히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자를 하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정자를 하고 앉았으면요 척추뼈가 똑바로 돼요. 그럼 전기의 통로와 전기가 왔다 갔다 하죠. 알았죠? 그럼 눈이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요. 그때 눈을 싹 깔아 살짝 감는 신용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콧곳에 응시를 하면서 치아를 도사 같죠. 도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도사가 됐다가 저녁에도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치아를 맞부딪히면 신을 모아. 그래가지고 신을 모아. 정신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육체와 정신이 있는데 정신이 안정되고 좋아야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모으면은 치아 잇몸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100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걸 하는데 저는 매일 해요. 했는데 제가 요새 무리를 했거든요. 일단 약간 들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앉아서 탁탁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신선이 되는 기분이고 도사가 되는 기분이고 건강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죠. 이거를 하면은 잇몸과 치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잇몸과 치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금물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인다. 하루는 우리 손녀가 있는데 이렇게 무슨 물로에다가 칫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해는 스윙을 해요. 26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소금물이래. 그 벌써 소금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아무 소금물로 하면 천일염으로 해야 그거를 먹어도 그게 다 분해가 돼서 대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잇몸도 건강해지고 뼈골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소금물로 양치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 치아가 약한 사람들, 잇몸이 약한 사람들은 소금물로 양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잇몸 질환은 반드시 전신 건강과 연관이 많습니다. 전신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잇몸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임신은 좋아지는 듯해도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섭생을 잘 지키면서 평소에 소금물로 양치질을 한다든지 집신법을 함으로써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잇몸을 건강하게 하면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네. 잇몸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트레스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부위가 머리 쪽이겠죠. 네. 머리 쪽으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오죠. 물론 머리와 연관돼서 이제 생식기 쪽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생리가 고르지 않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잇몸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소금 양치를 권하고 집신법을 함으로써 평소에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쪽으로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자꾸 보완해주면 다른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잇몸과 치아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